아이고. 이거 그냥 이걸 그렇게 그냥 뭐야? 그래도 왜 이렇게 안 풀리니? 볼까요? 선생님 뭐 운동하셨어요? 약간 피곤해 계시고. 이게 뭐야? 이거랑 이거랑 1번에 보시면 1번 57하고 104. 57하고 104죠? 여기는 저울의 눈금이 그게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야? 여긴 지구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조건은 0.1초의 일정한 시간 간격인데 네. 어떤 애들이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가서. 이동한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이 이동 거리의 비는 이거는 빠르기의 비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같은 시간 동안에 1cm 가고 같은 시간 동안에 2cm 가면 같은 시간 동안에 2cm가 내가 2배가 빠른 거잖아. 그렇지? 시간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의 그 편수를 보니까 5칸이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19칸을 간 거죠. 19칸. 14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의 델타 V를 보면은 14인데 가속도가 14. 그치? 델타 V 그 속도의 변화가 같은 시간 동안 14씩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얘는 14가 더해져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4가 더해져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거리는 아직도 더하면 14가 더해져 50이야. 50인데. 그러면 5에서 19를 더한 24에 점이 찍혀졌으면 19에서 33을 더한 곳에 또 점을 찍히겠지. 아니? 앞에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59. 아 여기까지 다 더해져. 싹 더해야죠. 더하고 여기까지 싹 더해서 여기까지 더한 값이 여기도 델타 V가 똑같고요. 델타 V 똑같은 이런 상황인 거야. 네. 그래서 57과 104에다가 점 찍어주면 되죠. 네. 120g. 120. 왜 120이야? 120은 100이에요. 순금적으로 기울 거고요. 의로 대체가 된 순금의 질량은 100g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이 알케네스 문제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부력의 차가 그러니까 뭐야 양팔 저울의 질량의 차가 6g 정도는 나야 기울어지는 이 정도의 민감도를 갖는 저울인 거야. 그러면 일단은 순금에다가 네, 네, 네. 순금에다가 뭡니까 이 왕관은 밀도가 더 작은 은을 섞었으니까 부피가 더 커졌을 거고요. 이쪽에 있는 이 순금은 이제 같은 500g의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부피가 더 얘가 작고 얘가 크겠죠. 네. 이 자식의 부피는 순금의 밀도가 이제 21로 나왔기 때문에 부피가 25라는 건 알 수 있죠. 오케이? 네. 그럼 이쪽에 있는 애의 부피가 얼마일까를 알면 되는데 벡터를 보면은 이 자식의 벡터가 mg 벡터, 이 자식의 벡터도 mg 벡터면 부력. 얘는 그치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부력이 있으면 얘가 부피가 더 클 거니까 커요. 이 자식의 부력이 더 커서 이쪽 힘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제 기울 거라 순금 쪽으로 기웁니다. 네. 그러니까 순금 쪽으로 기울 거고 이 차이가 6g은 나야 되니까 이 델타 B에 해당하는 값이 델타 B 부력의 차가 6g이니까 6g의 mg 값이면 6g가 되겠죠. 그러니까 mg 이 정도의 차이를 만든 거야. 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이 부력의 차니까 그러니까 부력의 차 이 부력의 제가 부력이 크니까 부력은 여기에 지금 물속의 밀도가 1.2 소금을 집어서 1.2고요. 로에다가 G에다가 부력이 차니까 V 프라임 빼기 V 이렇게 되겠죠. 예. 식이되니 로지 V에서 로지 V를 뺀 거야. 네. 부력에서 부력을 뺀 게 6 정도 차이가 나더라. G 그래서 G 날리고 날려서 이 V라는 값이 이게 25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냥 30. V 프라임이 3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비율을 구해보면 100, 400. 이 V 프라임이 부피가 이제 30이라고 했는데 그럼 금의 부피랑 은의 부피랑 더해주면 되니까 로분의 M, 로분의 그렇지. 이 자식의 밀도가 10이라고 했고 이 자식의 x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네. 20짜리는 500만 있어. 500 빼기 x만큼 있겠죠. 네. 그래서 x 구하면 x가 100. 100 나옵니다. 100.
3번은 빛이 물절? 어제부터 이게 풀이라고 했는데 맞은 놈이 없어요. 맞은 놈이. 보면 3번이요? 3번을 그림다 개떡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3번에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눈으로 보면 이제 그 물체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중간에 어떤 굴절이나 반사가 일어나는 렌즈나 거울 같은 또는 뭐 물 같은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면 나는 물체를 못 보는 거야. 네. 내가 보는 건 상을 보는 거야. 상. 그놈의 상. 상을 보는데 상의 종류는 실상 아니면 허상 둘 중에 하나야. 예. 그 실상과 허상의 차이는 그 물체에서의 빛의 경로를 따져서 실제 빛이 만나면 거기가 실상이고 안 만나면 하지만 항상 연장선이 만나는 곳이 허상이야. 기준에서.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물고기가 있다 치면 내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놈의 상이 어디가 만들어질까 하려면 이 그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되게 많거든. 거의 한 70%가 이렇게 그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점수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한 개를 그렸는데 어떻게 답이 없는지 알아.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쯤, 대충 요쯤 이렇게 상을 그려. 이거 말이 안 되죠? 굴절 반사 아니에요? 응? 굴절 반사. 반사가 왜 일어나요? 네? 여기서 방사되는 건. 뭔 개소리야? 자, 여기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의 상을 그리기 위해서 두 개의 광선은 최소한 그려야 되니까 일단 가장 확실한 광선은 수직으로 나가는 광선이죠. 이렇게 나가면 천천히 가다가 빨라지겠지만 방향이 안 변할 거야. 수직. 그렇지. 법선을 타고 들어왔으니까 이런 광선 한 개 확실하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지는 광선이 있으면 또 법선 세우면은 이 각도보다는 더 커다란 각도로 꺾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꺾이는 광선이 있겠지. 네. 그 두 개가 안 만나잖아. 네. 일로 가봐야 안 만나잖아. 그러면 이럴 땐 거꾸로 연장해서 허상. 연장선과 연장선 만드는 여기에 허상. 상의 위치에 내보니까 여기다 선 하나를 만들어요. 이런 선 하나를 만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있나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위치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꺾이면 이런 식으로 꺾일 거니까 역시 굴절했으니까 안 만나면 연장하게 되면 여기 또 선 하나 만들겠죠. 이렇게 아하. 두 개 그려주면 됩니다. 자, 4번에는 한 개 안 쓰면 한 개. 그 전지를 작동시키지 않을 때 흐름이 그 고르게 분포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중력 때문에 아래 분포해 있다. 괜찮죠? 그 정도면 점수 줄지 않죠. 왜요? 그러면 수직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위치한가? 전선에서의 그 전류가 흘러가는 걸 밑에 있는 그 그림으로 이제 잘 설명을 하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말이 안 맞죠?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는 걸 보니까 알려주겠다. 알려라. 그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들, 설명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는 그치. 우주가랑은 비슷한데 회로에서는 만약에 회로에서 1A가 흐른다라고 하면 전류라는 값은 시간당 지나간 전하의 양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시간당 지나가는 물의 양이 되겠지. 그러면 이 관을 통해서 움직인 애들이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속도가 이 흐름의 전지의 회로에서는 언제나 일정한데 여기서의 그러면 관에서의 물의 속도가 어디서나 일정할 거냐를 보면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아래 볼수 뭐랄까 아래로 갈수록 빨라요. 거기 내리막길이 하나 있으니까 수로 A와 B가 있으니까 내려가면 빨라질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유동 속도가 그러니까 흐름의 속도가 다릅니다. 아하. 흐름의 속도가 달라진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정한 거죠. 흐름 전류 기준으로 할까? 전류 기준으로 하자. 흐름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회로에서 보면은 회로에서는 흐름의 속도가 일정한데 이 물의 경우에 보면은 흐름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회로에서는 이 1대1 대응이 된 걸 치면은 그게 뭡니까? 물레방아가 A와 B가 저항처럼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럼 밑에 있는 그 물레방아의 이 뻑뻑한 물레방아다라고 하면 저항이 큰 거고 잘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저항이 작은 거잖아. 저희랑 전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구가 지금 물레방아인 거잖아. 네. 그림으로 치면 그럼 밑에 있는 물레방아 A를 뻑뻑하게 바꿔서 저항을 크게 하면 수로 A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줄어야겠지. 아 근데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지. 그러니까 이 그렇네. 물레방아의 그 저항값이 변해도 아하. 저항 변해도 그 수로 A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생기죠. 오케이? 이것도 설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할까? 전지의 방향. 건전지의 방향을 가그림은 뒤집어 껴도 흐름이 생기는데 밑에 있는 그림에서의 거꾸로 해도 물레방아 쪽에 있는 물이 수로 A를 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지를 거꾸로 껴도 불이 들어오는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회로에서는 전류가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의 흐름 옆에는 자기장이 생기지가 않을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설명할 수가 없고요. 안 나왔습니다. 뭐 비슷한 거로 해서 밑에 그 뭐랄까 그 밑에 저항을 갖다가 막 추가하면 이번에는 좀 비슷하죠. 저항이 추가가 돼도 이 흐름이 전체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이것도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항이 병렬이 값이 물레방아를 달면 저항값이 감소하는 거니까 병렬값이라서 그럼 흐름이 커져야 되는데 물레방아가 몇 개가 달리든 수로에 흐르는 물의 양은 일정할 거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좀 반대인 것들을 보면은 밸브의 경우에는 이제 오픈시켜야 흐름이 생기고 위에 있는 스위치 경우에는 오픈이 아니라 이제 닫아야지 흐름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향성이 좀 반대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 중에 뭐 5개 정도를 잘 적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제가 쓴 건 안 돼요? 주긴 하겠지. 근데 뭐 5개나 적으라고 했는데 왜 1개밖에 못 써? 저 뒤에 문제 틀렸습니다. 20개는 그래도 썼어야지. 봅시다. 스프링 약간 알고. 자, 그 다음에 찾아보고 있어요. 경기 겁니까? 자, 경기의 1번을 보시면 경기 1번 보시면 이건 그냥 잘 따라가면 되잖아. 그치? 반사이의 상이 만들어지냐 거울이냐 렌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네네. 한번 물어보고 가다 오면은 순서가 어떻게 될까? 나가라. 아니? 맞는 것 같습니다. A에 들어갈 말이 오목거울. 그 다음에 뭐 간단하죠.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중국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7번. 네? 7번이요? 2번 아니에요? 2번은 사람이니까 찍기 힘들어. 자 7번에 보면은 전도 대륙 복사. 그렇지. 짜스! 정말 좋겠다. 진짜 저. 경기 시험장에 오는 중에 이게 틀린 데가 있을까? 없겠지. 전도되는 복사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열 전도가 감소합니다. 그래. 물방울이 기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전도와 대륙 복사인데 이 에너지 전달량으로 치면은 전도가 압도적으로 커요. 압도적으로 큰데 지금 수증기 층 때문에 물방울이 떠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수증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데? 전도가 안 일어나지. 붙어있지 않고 떠있다 보니까 전도가 안 일어나. 그러면 얘가 기화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누구한테 받아야 하냐면 대류와 복사. 그러니까 그 프라이팬에서 올라오는 대류열과 복사열을 가지고 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대류와 복사의 이 에너지의 에너지의 전달량은 너무 작습니다. 오케이? 전도에 비해서는 대류나 복사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기화가 일어나려면 한참 걸린다. 그런 내용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근데 주변 공기도 달궈지는 거고. 주변 공기가 달궈지냐고? 네. 그렇게 그렇게
프라이팬 주변에 뜨거워져서 걔가 열을 빼서 열을 준다고? 주변 공기가 엄청 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뜨거워지겠지 뭐. 프라이팬 그쪽에 손 갖다 대면은 뭐 뜨뜻하잖아. 선생님 300도씨 공기 안에 있는 물이 시끄러워요? 아니면 그 100도씨 있는 물이 시끄러워요? 이게 뭔 말이야? 아 뭐라지? 뭐라는 거야? 그 공기가 300도 공기에 더 뜨거워 아니면 물이 100도에 더 뜨거워요? 당연히 백도 공기지. 훨씬 뜨겁구나. 왜요? 왜 그러냐면 전달하는 양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니네가 이것도 과거로 나왔잖아. 그 사우나 들어가는 거 사우나랑 무슨 찜찜하고. 상관을 하잖아. 그러면 콜로. 내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는데 내 몸은 36도인데 바깥에 42도 열상 들어가면 겁나 뜨겁잖아. 네. 만약에 얘한테 물 분자 하나가 얘가 뭐야 6만큼의 에너지를 준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이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게 만약에 10,000마리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6만 줄의 에너지가 왔을 거잖아. 근데 바깥에가 96도야 사우나에 들어갔더니. 아.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00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붙어 있어. 아. 36도면은 60만큼을 줘도 10마리밖에 없으면 얘보다 에너지 전달량이 작지. 그런 느낌이요? 얘는 뜨거운데 얘는 안 뜨겁지. 그럼 태양 표면이 코로나보다 뜨거울까? 태양의 표면?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주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내가 우주 공간에 우주가 춥니 따뜻하니? 춥죠. 그럼 내가 우주에 나가면은 바로 빠삭하고 올까? 아니요. 아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온다라는 개념이 좀 애매해요. 온도가 차갑긴 한데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어?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그냥 상태니까 그냥 굳어버리는 그런 상태? 에너지를 뺏겨요? 그러니까 뺏어갈 주체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굳어버린다니까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아, 그러니까 뭐 동태처럼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엄청 차가워진 뭐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이게 그렇겠지. 그럼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 살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아 그렇지. 살려면 이렇게 반지끼리가 있어야 살지. 아 타노스? 반지 생각? 끌려요 쌤. 얘를 보면은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접착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그 유리 테이프가 있으면 유리 네. 테이프와 접착제와 유리 테이프가 있으면 쭉 뜯어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뜯어내면 이쪽에 있는 그 뭐랄까 플라스틱처럼 생긴 이 셀로판 테이프의 면과 끈적끈적한 애가 있으면 이 끈적끈적이랑 플라스틱이랑은 여기에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지만 물질로 치게 되면은 얘랑은 다른 애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다른 애니까 뜯어내면은 마찰전기가 일어나서 이쪽에 있는 A와 이쪽에 B가 있으면 A가 플러스가 될지 B가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간 나눠가질 거야, 그렇지? 네. 자, 근데 이 근처에다가 알루미늄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끌려요.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거고요. 끌려요. 얘를 치우고 얘를 가져가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겠죠? 네. 자, 여기는 얘가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이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가까운 쪽이 반대의 극이 대전되어서 인력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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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라는 단어가 들어봐야 되고요. 민우야, 선생님 차려. 더 얼려버리겠다. 18도니까 공격을 해주지. 호호. 18도에서 얼지 않지 않아요? 그 공기 중에서 이렇게 된 거 주체 자체가 이게 살짝 주체가 잘 없어. 열을 뺏기는 아쉬운 지라고. 자, 15번에는 낙하산 장난감이 있는데요. 장난감은 어떻게 0.1초에 15cm씩 떨어지니까 이 자식은 이쪽에 단위가 미터/세컨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5m/s죠. 1초에 1.5m 배우시죠. 오케이? 또 다른 거. 낙하산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렵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은 뭐 처음에 5cm, 그 다음에 15cm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뭐 1m/s, 2m/s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얘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돼서요. 이 속력이 똑같아 했을 때의 시간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답이 0.1초가 되고요. 그림을 잘 보면 어차피 여기가 두 개 증가한 여기 0.3초 있잖아. 0.1초 간격이니까 세 번째 사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은 그 45cm 있잖아. 높이가 똑같아요. 그렇지. 공도 세 번째 사진이 45cm니까 이동 거리가 똑같잖아. 네. 보면은 넓이. 0.3초 되면은 이 넓이랑 요 넓이가 지금 똑같죠? 네. 어차피 만날 때 0.1초라고 쉽게 찰 수 있죠. 네. 오케이? 이건 물리원 문제 아니야? 물리원? 물론이 아니고 진짜 중등 심화. 중등. 전도대로부터 중등. 야 이거 아니면 중등이야. 경기 너무 쉬워. 뭐라 못하겠다. 12. 아니지 않아? 12. 이거는 싫어. 자, 12cm. 원래 용지선의 길이는 9cm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있는 거는 2cm가 늘어났으니까 A를 달았어. A의 무게는 KX. 그러니까 K에다가 X가 델타 X가 지금 원래 11cm, 9cm가 11cm가 있으니까 2cm가 들어갔잖아. 2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있는 나의 상황을 식으로 쓰게 되면 나의 상황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게 A가 있고요. B의 무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부력이 있는데 A와 B의 부력이 B가 2배래. 부피가 2배인가 보지? 그러면 B의 부력을 2B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4cm가 들어왔으니까 4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예. 자, 그럼 밑에 세 번째 상황을 보면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고 A도 잠겼고 B도 잠긴 거죠. 윗방향의 부력이 두 개가 있고요. 이럴 때는 3.5K, 3.5cm가 늘어난 상태지. 오케이? 여기에 지금 2K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러면 B랑 얘가 두 개 나오겠죠. 털게 되면 0. B를 구하면 0.5K이고요. WB가 그러면 3K가 되면 방정식 풀리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3K라는 얘기는 이 자식의 무게를 달면 KX니까 X가 3cm, 델타 X가 3cm, 9cm에서 3cm가 들어간 거니까 12. 12cm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3 더하면. 예. 딱 6. 그럼 우리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 36km/h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단위를 바꾸고 싶으면 먼저 단위 이렇게 바꿔놓고 이 자식이 36000m, 이 자식이 3600초니까 이게 10m/s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단위를 갖다가 바꿀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단위로. 거기 일단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에서도 이 표에 있는 걸 그래프로 옮기는 거니까 이쪽이 루니까 10루가 0.4딱이야. 그럼 10루일 때 이쪽이 4딱이고요. 아빠. 20루일 때는 8딱이고요. 점 찍고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점 찍을 거잖아요.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일 거고요. 네. 그럼 이 자식의 느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딱 루로 표현하게 되면 0.4예요. 이 딱에다가 딱코 룰 하게 되면 그렇지. 0.4죠, 0.4 딱 루. 1번은. 네. 이거는 나도. 자, 그러면 1번은 이거고요. 이게 그 미터 퍼 세크로 하게 되면 위에를 미터로 하고 밑에를 세크로 하면 0.4가 5분의 2잖아. 이 딱이 얼마야? 이 딱. 있다. 이 딱이 4초잖아, 그치? 네. 2초가 1딱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5루는 얼마야? 50m죠, 50m. 네. 오케이? 그럼 미터 퍼 세크로 바꾼 값은 12.5가 12.5가 되겠죠. 12.5. 자, 그럼 요 놈은 안전한 상태냐? 거기 조건이 0.3땅루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얘는 0.4땅루니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일반화를 시켰는데 10m/s가 10m/s, 10m/s. 그럼 해봅시다. 20m/s, 30m/s 이런 식으로
1초에 10m 간다, 1초에 20m 간다 이런 뜻이잖아. 네. 얘를 갖다가 뭐로 바꾸는 거야? 딱 무로 바꾸는 거잖아. 네. 그럼 1초라는 건 2분의 1 딱이고 10m가 1루라고 했으니까 땅구 단위로 치게 되면 이게 2분의 1 땅구잖아. 네. 이 자식은 1초가 2분의 1 1 딱이고 이 자식이 2루. 2루니까 4분의 1 딱이니까 4분의 1 땅구니까 이 자식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 게 맞죠? 예. 첫 번째는 많으니까 한 개 더 해봅시다. 이 자식은 그러면 1초는 2분의 1 딱이고 이 자식은 3루니까 6분의 1이면 이 자식은 옳지 않습니다. 12분의 1이 변한 거네, 그치? 네. 12분의 1이 변한 거니까 변화량이 일정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아니. 자, 회로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가 있고요. 가다가 여기에가 어떤 뭐 저항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스위치가 자 공이 떨어질 때까지는 회로가 지금 끊겨 있으니까 회로가 끊겨 있으니까요. 엥? 아니 공이 떨어지기 전까지 여기가 아니잖아. 깜짝이야. 여기죠 여기. 회로가 끊겨 있으니까 저 공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TA라는 시간까지는 전류가 안 흘렀겠죠, 이렇게. 예. 자, 안 흐르다가 얘가 턱하니 이렇게 닫혀버리고 나면 이쪽에 만약에 전류가 I만큼이 흘렀다라고 하면 같은 저항이니까 여기도 전류가 I가 흐를 거고요. 거꾸로네. 플러스가 있겠네요. 네.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 얘기는 이쪽에서 EI가 흘렀다는 뜻이죠. 네. 그럼 EI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있는 애가 공이 떨어져서 그 저항이 기울어서 회로가 끊어진 거지. 그럼 이 자식으로 전류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잖아. 자, 이쪽이 전선이 끊긴 거야. 물방. 그러면 아래 물방. 밑으로만 내려가는데 밑으로만 이렇게 I가 흐르면 이 값이 I로 바뀌었겠죠. 이쪽으로 안 갔으니까. 혼자만 끌어지면 병렬 회로니까 영향이 없죠. 그럼 전류가 I를 줄인 거니까 아까의 절반이네요. 절반. 이렇게 쭉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자, 여기랑 나침반을 보니까 처음에 이쪽을 보고 있죠. 이쪽을 본다는 얘기는 이 자식이 왼쪽이 북쪽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아래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아래 방향. 여기서는 아래쪽 방향이니까 아래 방향, 여기서는 윗방향이니까 벡터를 갖다가 합쳐서 그리면 이쪽 방향에 나침반을 가리킬 거고 여기서는 네. 좌상. 이렇게 가리키죠. 오케이? 네. 자, 이 옵션에는 제가 어떤 일이 나왔더니 저 자식에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원래 mg가 있을 거고요. 얘가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kx가 있을 건데 이때의 요 길이를 L0라고 하면 요걸 만족한 게 L0야. 자, 그런데 거기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 그런데 이쪽 방향에 자기장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네. 자기장이 걸려 전류가 흐르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면 들어가면 네. 이런 식으로 찌그러졌을 거잖아. 네. 이쪽 방향의 mg는 일정하고 저항 감소. 이쪽 방향은 어떤 자기력이 생길 거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의 새로운 이 탄성력과 표현이 되겠지. 네. 이 길이보다는 LA라고 하는 이 길이가 더 짧겠죠. 당연히 눌려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L0가 LA보다는 크다인데 자, 얘가 만약에 I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선이 끊어졌어. TB가 지나면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 전류는 그대로죠. 여기서의 이 자기력이라는 값이 똑같다. BIL인데 어차피 같은 값이죠. 전류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랑은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길이가 똑같아. 됐니? 예. 전혀 월드컵스럽지 않은 월드컵이 다가오잖아. 16점 힘가 못 가. 32강까지는 갈 수 32강 못 갈 것 같은데. 갈수 있어. 32.
잠시간 가야지. 지금 무슨 아프리카 어디 처음 들어본 나라한테 지금 자, 거기에 빨파초에 해당하는 이 애들의 특성을 갖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잘 하나, 둘, 셋, 넷, 5개 쪼개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보니까 빨간색이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영역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쪽에 애가 한 50%쯤 들어가고요. 녹색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녹색이고요. 여기서 2등 할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반사하는 걸 보니까 약간 빨간색 계열의 애들을 좀 많이 반사하는 그림이 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넘겨서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실험 1번을 보니까 P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떤 애를 끼고 어떤 애를 꼈더니 여기에는 아무 색이 같이 안 있잖아. 이럴 수 있는 관계는 누구야? 한 놈이 빨강이고 한 놈이 파랑이어야 가능하지. 순서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왜냐면 이쪽에 있는 이 파란색과 이 파란색, 이 자식과 이쪽에 있는 빨간색은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를 지나간 빛이 여기를 지나갈 애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녹색이라고 하면 녹색이 지나간 다음에 한 칸이 남으니까 빨간색이랑 한 칸이 교집합이니까 이 한 칸은 지나갈 수 있으니까 흐리멍텅하게 보이겠지. 근데 지금 아예 여기가 밝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 두 놈은 빨간색과 파란색이었던 거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X와 Y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3번, 4번을 보니까 3번을 보니까 이쪽에다가 X, Y를 놓으면 이게 노란색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이 두 놈이 빨간색과 초록색이라는 얘기죠. 빨간색이 공통이니까 빨간색이 1번과 3번에 들어있는 Y가 되겠죠. Y가 이게 빨간색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동으로 X가 파란색이 되겠죠. 그러면 이 Z는 그것도 없이 녹색이겠죠. ERG. 오케이? 이게 이제 1번에 답일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4가 이제 대충 주황색 같은데 이 자식의 밝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 처음에 실험 3을 보니까 여기에 꽂혀 있는 게 레드랑 그린이랑 들어있거든. 레드랑 그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어떻게 될까를 보니까 앞에 표를 보면 4번의 밝기인데 여기를 지나갈 때 2분의 1만 지나가. 그치?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녹색도 4번은 2분의 1만 지나가게 되잖아. 2분의 1만큼이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고요. 이놈이 반사돼야 내 눈에 들어올 건데 그 밑에 반사가 되는 정도가 4번에 보니까 역시 2분의 1이죠. 들어온 값에 2분의 1이 반사가 되는 거니까 8분의 1만큼의 세기입니다. 8분의 1만큼의 세기니까 12.5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고 뭐 말장이니 이게? 이게 무슨 말장이니? 그 다음 실험 4를 보면 이쪽이가 빨간색이고 이쪽에다가 이제 녹색을 껴놨잖아. 그럼 빨간색에서 4번이 지나가는 거 이게 한 칸이니까 50%잖아. 50%. 자, 이쪽에서 그러면 2분의 1이 왔고요. 이쪽에서는 뭐니?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인데 녹색도 4번은 2분의 1만큼이죠. 녹색빛이 들어온 거에 2분의 1만큼이야.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1이 합쳐서 1만큼인데 이놈들을 물체가 반사시킬 때 2분의 1로 반사시킨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죠. 2분의 1이니까 50이라고 씁시다. 50 되겠니? 네. 약간. 자, 제일 마지막은 네? 네? 아. 자, 2번을 보니까 이 주황색의 보색을 만들고 싶은데 주황색이라는 애가 어떤 색이 왔더니 여기 보면 녹색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녹색이잖아. 주황색 주황색. 이게 녹색이잖아. 네. 근데 여기에다가 빨간색의 세기를 2배 하면이야. 빨간색이 어떤 애냐면 2대1. 요거 한 칸에 요거 두 칸이 있는 거잖아. 그림을 그리면은 얘에다가 쌓게 되면 요거 한 칸에 요거 두 칸을 쌓은 거지. 네. 빨간색을 한 개를 갖다 더해서 2대1이잖아. 네. 그럼 요거 한 칸에 요걸 갖다가 얘처럼 한 칸에 두 칸을 쌓게 되면 이 쌓여있는 모양을 보면은 요런 식의 모양으로 쌓인 거죠. 이런 식의 모양으로. 아니? 그럼 요놈과 요렇게 생긴 요놈과 보색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요렇게 생긴 요 모양과 대칭적인 모양이니까 다른 데가
대칭적인 모양이라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게 그러면 둘이 도색 관계가 되겠죠. 반대 모양이니까.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에다가 두 개에다가 하나, 두 개에다가 하나니까 파란색은 두 개를 섞은 거죠. 네. 그러면 이쪽에다가 필터를 놓을 때 이쪽에다가 파란 필터, 두 개. 얘는 누구야 또? 얘 얘 빨강이냐? R. 아니잖아, 초록이잖아. 응? RRG라고. 이 초록이랑 얘랑을 초록을 해놓고 이 자식의 세기를 그러니까 P 대 Q의 비를 2대 1로 해주고, 그지? P 앞에 있는 A 필터에다가 R 필터에다가 이쪽에다가 블루를 껴주고 이쪽에다가는 그린을 껴주는 거죠. 네.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1대 2대 1로 했으면 이쪽이 파란색, 하여튼 녹색이 되게 파란색이 두 배가 될 수 있게 상을 만들어주면 좌우가 대칭이 되는 보색이 나오겠죠. 오케이 말이? 네. 아이 아무리가 나왔네. 4번 나왔어요. 와.